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실, 정말 좀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말기의 그 혼란이 오기 직전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편파적이거나 정략적이거나를 떠나서 가장 올바르게 전국을 파악하자면은 지금의 혼란 부패 부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제도상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혹자는 야당의 입장에서, 혹자는 여당의 관점에서 상대편을 비난하고 혹은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엉터리 전설을 꾸민 이론을 내세워서 세상과 정치를 가장 잘 아는 척 혹시 무민하는 것도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은 실은 김영삼이 김대중이가 만들어 놓은 민족주의 꽃이라고 민주주의 꽃이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제 헌법화의 정치 체제가 원인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헌법화에 5년째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집권 기간이 무려 20년이 결과된 지금 처음에는 시도의원, 구군의원도 월급 없이 봉사한다고 해서나 지금은 월급을 받는 신분이 되었으며 심지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교육감까지도 국민들이 선거로 당선되게 하여 엉뚱한 놈들이 당선돼 혼란을 시키는데 이 온통 민주주의 꽃이 만발했다 했지만 그 패단은 말할 수 없이 부정비리가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큰 나라의 일개 군 크기밖에 안 되는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에 김영삼, 김대중이가 왜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추진하고 실현하였을까 하는 그 뜻이 있는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삼이는 경상도 우왕으로, 김대중은 전라도 우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였다고 하는 설이 있지만서도 지방자치제의 공천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들은 공천 헌금조로 한 2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 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과연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 전라도, 경상도 왕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존중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관례로 암암리에 이것이 전성화되고 있다고 하니 지금은 당선만 되면 본전 뽑으려고 하니 부정부패가 만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시도의원, 군구의원, 군수, 도지사 모조리 공천 시 암암리 돈의 작용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 심지어 말단 군수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최우지의 산골 군수로 당선되면 1년 예산이 2천억 정도라고 하니 이 중에 500억 정도는 빼먹지 않을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쓸데없는 관공서 건물만 짓는 것만 봐도 무슨 궁전같이 요즘 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정말하자면 관공서 건물을 보면은 무슨 궁전같이 화 건물을 짓고 무슨 공원이다 뭐다 하면서 공사를 많이 할수록 업자들의 입금 관계의
비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도지사, 구청장 등 당선만 되면 자기 직권으로 공무원들의 인사이동권, 심지어 진급시키는 권리까지도 있다고 하니 자기 패거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요직에 임명을 하고 자기에게 이익되고 이쁘게 보이는 사무관, 서기관으로 진급시킬 수 있다고 하니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라도 여기에 줄이 닿지 않으면 요직이나 진급에 차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 자연히 무사안일한 직무 태도가 만연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폐단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정부에서는 재벌들에게 공장을 많이 지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은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 인도 같은 데 공장을 지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데 대한민국에 공장을 지으면 강성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하든 말든 뻑하면 파업을 일삼으니 재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 투자는 외면하는 하며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도 거진 80% 정도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지방자치제 공화국 20년 동안 누적되어 망해 들어가는 나라 체제를 바로잡아 보겠다고 결심하여 영국의 대처 수상처럼 제일 먼저 할 일이 이렇게 나라를 조먹어 들어가는 비정상을 바로잡으려면 첫째로 비투성의 국영기업인 300여 개의 공기업이 스스로 자립타산을 유지하게 하려면 민영화를 시켜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성의 노조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민자도 꺼내놓지 못했습니다. 민영화 하겠다 하면 파업으로 전국이 마비 상태가 될 것이 뻔하니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내놓는 방법이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제일 처음 시도한 것이 그 당시 철도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청이란 것이 국영업체로서 1년에 정부로부터 4천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1년에 5천억 정도의 적자를 오히려 낸다고 하니 국민 세금 받아다가 국민을 위한 데 쓰지를 못하고 국영 공기업에 쓸어넣는 격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철도청이 9,500억 원 가까이 국민 세금을 까먹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경제를 시켜러 시도하니까 그 당시 철도노조 민주노총에서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민영화하려는 꼼수다 하여 철도 파업이 그 당시 일어난 것입니다. 전국 철도가 마비되는 경찰에서 노조위원장 및 간부 7명을 체포하려고 그 당시 경찰 7,000명을 동원하여 노조 간부들이 있는 조구회사 민주노총 사무실을 포위했으나 지방자치제 헌법하에서는 경찰이 사무실이나 조세 직접 들어가 체포하지 못할 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조 지도자들이 밖으로 나올 때 체포하려고 15일간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싶어 곧 체포하려는 순간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설훈 정동영이가 문 앞에 가로막아 체포 못하고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자치제 헌법하의 국회의원은
300가지의 특권을 가진 왕의 신분으로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범법 혐의가 있어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도 못하고 구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국내나 국외의 공적 사청 이행해도 국비로 다니고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여도 평생 동안 매달 1,300만 원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서히 시퍼런 국회의원 날이 깨서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 해먹는 자들의 체포를 못하게 떡 버티고 막았으니 경찰이 체포도 못하고 있으니 김무성이가 자기가 나서 해결한답시고 무슨 뭐 협상인가 뭔가 하더니 허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철도청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국영기업들의 적자를 방치하는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그대로 나몰라 하면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 사태가 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임시적으로라도 국가 부도를 막으려면 세금을 올려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배값도 올리고 공공요금도 올리고 국민들에게 세금도 올리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본들 결국 공기업 혁신을 못한 상태에서는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올려받아서 도둑놈을 아구리에 집어넣어 주는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을 기사회생시킨 대처수장처럼 국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기업을 전부 민영화하여 국가 경제를 살려 국가 중흥을 이루겠다는 첫 번째의 계획은 새로운 전동령이가 철도 노조 및 노총의 와해에 의해 그 꿈이 깨어지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망국적인 폐단을 바로 잡으려면 지금 대한민국은 김영삼, 김대중이가 만들어 놓은 이름이야 좋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나라를 무질서와 혼돈, 부정부패의 비리로 나라가 전망의 기로에 흐르게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지각이 있는 국민이라 모두 개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려면 가장 온전한 방법이 지방자치제 헌법을 떠도고쳐 중앙집권제 헌법으로 하루빨리 개정해야 하는데도 엉뚱하게도 정치인들은 어떤 자는 무슨 분권제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또 안 그러면 내각제로 개헌해야 된다. 이래서 권력을 나눠 먹고 헤쳐먹고 천년만 해먹을는지 그런 발상을 하고 그렇게 또 실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라 생각 추호도 없는 정상배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우리가 뽑아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 민족에 관심이 없고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는 정치인 중에는 한수도 또 국회의원의 숫자를 100명을 더 늘리자, 50명을 더 늘리자. 이 정신 빠진 자들 허서는 이것들은 국가 민족을 위하는 놈들이 아니고 자기 정당 패거리들, 자기들의 국민이야 죽든 말든 나라야 망하든 마든 지금 국민들은 특검만 누르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국민을 위한 법률을 한 번도 통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세비 올리고 이런 데만 관심이 많고 그래 이런 자들은 절대로 우리가 국민이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국회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서울 시내나 전국의 국민들 어느 누구를 붙들고 한번 이야기해보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한 100명만 줄이라. 오히려 지방자치제 의원들, 군의원, 도의원, 시의원, 심지어 무슨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무보수로
저 말하자면 그 제도를 유지하려면 하지. 아, 월급을 막 올려가지고 뭐 귀족적으로 행세하는 자기 기득권만 주자. 이런 자들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게 필연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말기 집권 시대의 그기 오히려 탄핵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더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이 됐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짜 국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느 것인가 심각히 생각해서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에 동의하는 분이 있다면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